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2회입니다. 죽음으로서 비밀을 지키다. 국문은 정광 선생을 찾아갔다. 태자께서 선생에게 국사를 창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광은 이 요청을 정중하게 받아들여 태자를 방문했다. 태자는 정광을 맞아 공손하게 안으로 왔냐고 무릎을 꿇고 앉으며 자리에 먼지를 손수 들었다. 정광이 자리에 앉자 태자는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말하였다. 연나라와 진나라는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의 높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정광이 대답했다. 길이는 전성기 하루 천리를 달립니다. 그러나 늙고 나면 쇠약한 말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태자께서 알고 계시는 저도 옛날의 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늙었습니다. 하지만 국사에 관한 일이라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형가라는 인물이라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에 태자단은 마음이 급해졌다. 전 선생님의 소개로 형경과 사귀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광은 일어나 빨리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태자는 무리까지 나와 정광을 배웅하면서 말했다. 제가 말씀드린 일들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나라의 큰일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정광은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정광은 꾸부정한 허리로 늙어 휘청거리면서도 곧 형가를 찾아갔다. 부탁이 있어서 왔소. 나는 지금 태자의 부름을 받아 만나고 오는 길인데 태자께서 젊은 시절에 나를 알고 있을 뿐 이렇게 늙은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연나라와 진나라는 두 나라가 함께 졸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왔소. 나는 당신과 나 사이를 외인이 아니라 여기가 당신을 추천하였소. 바라군대 궁으로 가셔서 태자를 만나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가는 즉시 성나겠다. 그러자 정광이 말했다. 뛰어난 인물은 남에게 의심받는 일은 하지 않는 법이요. 그런데 태자는 나라의 대사에 관한 것이니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소. 이 말을 들은 나는 일단 태자에게 의심을 받은 것이요. 남에게 내 행동을 의심받는다면 이미 의사라 할 수는 없어. 그는 자살로서 형가를 격려하고자 했다. 그는 빨리 태자를 만나 뵙고 나 정광이 이미 죽었으며 그로서 내가 비밀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전해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한 사람의 목과 지도 한 장만 지니고 장도에 오르다. 형가는 곧 태자를 만났다. 우선 정광의 자결과 그가 남긴 말을 전했다. 그러자 태자는 두 번 절을 하며 바닥에 꿇어 앉아 무릎 걸음으로 다가와 눈물을 흘렸다. 한참이 지난 후 비로소 태자는 목이 맨 채로 정광 선생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은 나라의 대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광 선생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비밀을 지키려고 하신 것이 어찌 나의 본이겠소? 라며 탄식에 맞지 않았다. 형가가 자리에 앉자 태자는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말했다. 정광 선생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 당신을 만나 상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가히 하늘이 연나라를 가련하게 생각하고 나를 버리지 않은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천하의 영토를 모두 빼앗고 모든 나라의 왕을 신호로 굴복시킨다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미 한나라 왕을 포로 잡았고 그 영토를 합병시켰으며 지금 군사를 일으켜 남쪽에 있는 조나라를 공격하고 북쪽으로는 조나라를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조나라 힘으로는 도저히 장할 수 없으니 한국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조나라가 한국하면 그 다음은 우리 연나라입니다. 우리 연나라는 약소국인데다 거듭되는 전란에 시달려 국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진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제후들도 모두 진나라를 두려워해 합종을 제의해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비록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천하에서 얻기 어려운 한 분의 용사를 청하여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려 합니다. 많은 이익으로서 진왕을 유혹한다면 진왕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진왕을 일단 인질로 잡게 된다면 노나라의 조말이 제나라의 황공에 했듯이 진왕을 협박하여 제후들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에 응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 듣지 않는다면 찔러 죽여버리는 것이죠. 지금 진나라는 장군들이 국외에 나가 연전연승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면 군주와 신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제후들이 합종을 이루면 반드시 진나라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염원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부탁할 만한 인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디 형경께서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형가가 말했다. 이는 나라의 막중한 일입니다. 신은 용렬하고 무능하여 태자님의 바람을 이뤄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머리를 땅에 닿게 절을 하며 제3, 제4 형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형가는 결국 청을 받아들였다. 태자는 형가에게 상경의 벼슬을 주고 호화로운 저택을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 문화를 하면서 가장 풍성한 테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때로는 거마와 미녀들 모에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여 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있다. 그러나 현가는 전혀 출발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나라 장군 왕제는 조나라를 격파하고 왕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조나라의 전국토를 빼앗고 계속 북진하여 연나라의 남쪽 국경까지 이르게 됐다. 태자는 매우 초조하여 현가에게 물었다. 진나라 군대가 당장 여수를 건널 기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시겠습니까? 이에 현가가 대답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를 간다고 하더라도 진나라 왕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자 합니다만 진나라 왕은 연나라의 망명원 변장군의 목에 황금 천근과 1만 원의 땅을 주겠다고 현상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익이 장군의 목에 우리의 옥토인 독항을 대해 바치겠다고 하면 진나라 왕은 기뻐하여 사신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태자의 은혜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대답했다. 번익이 장군은 갈 곳이 없어 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분을 상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가는 더 이상 태자와 상해도 소용없다고 변론했다. 그는 사람 눈을 피해 몰래 번익이 장군을 찾아갔다. 정말 진나라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군의 부모님과 자손들은 모두 주살당했고 또 장군의 목에 황금 천근과 1만원 시급의 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번익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 말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뼈에 사무칩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달려 있지도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가가 조용히 말을 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연나라의 화근을 없애고 또 장군의 원수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번익이는 바짝 다가갔다. 현가는 차분히 말했다. 장군의 목을 가리다 진나라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나라 왕은 형제에게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그때 진나라 왕의 소매를 왼쪽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에 칼을 푹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원수도 갚고 연나라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번익이가 상반신을 벗고 다가가지 말았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밤낮으로 절차부심을 찾던 방언이요. 이제야 그 가르침을 얻게 되어서 그대에게 딘디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번익이는 스스로 자기 목을 찔렀다. 태자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번익의 시체를 안고 비통에 잠겨울었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번익의 목은 함에 곱게 넣어졌다. 태자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천하제일의 예리한 비수를 구하려 하여 마침내 조나라 서부인의 비수를 금 100건을 주고 사들였다. 이 비수의 독약을 질에 말려놓은 사람에게 시해보니 살짝 피가 나는데도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떠날 날만을 기다리겠다. 바람은 서산하고 역수는 차다. 연나라의 진무왕이라는 용사가 있었다. 13살 때 이미 사람을 죽인 자로 누구도 감히 그를 불만의 눈초로 쳐다보지 못했다. 태자는 이 사나이를 현가에게 부채 따라가겠다. 그러나 현가에게는 따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먼 곳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그러는 동안 자꾸만 실이 늦어졌다. 태자는 소재해졌고 현가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까지 됐다. 태자가 말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줄 알지만 이제 일각이 급해졌습니다. 진무양이라도 먼저 출발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현가는 크게 화를 냈다. 그런 젊은 애를 먼저 보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수 한 자리에 몸을 맡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진날에 찾아가 맞선다고 생각하니 의지할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진다고 하니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현가는 집을 떠나게 되었다. 태자를 비롯하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쓰고서 역수까지 전송하였다. 현가는 친구인 고집리가 연주하는 축의 음주에 맞춰 비장감이 도는 변치조로 노래를 불렀다. 마중 나온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현가는 떠나기 전에 노래를 하였다. 바람은 서산하고 역수는 차구나. 장사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그러고는 다시 북받쳐 오르는 분노와 한탄으로 가득 찬 우성조로 바뀌었다. 현가의 노래에 사람들이 마침내 모두 눈을 부릅뜨게 되고 머리털이 모두 뻣뻣하게 곤두서게 되어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밀어올릴 정도였다. 드디어 현가는 마차에 왔다. 마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길을 떠났다. 현가의 탄식. 진나라에 도착한 현가는 우선 몽가라는 진왕의 총신에게 천금의 뇌물을 주고 진나라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몽가는 진나라 왕에게 아랬다. 옛나라 왕은 대왕의 이체가 드려 고개를 숙이고 신하가 되어 다른 제후들처럼 공부를 보내왔습니다. 옛나라 왕은 오직 선조의 종묘를 지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죄한 뜻으로 번익이의 목을 자르고 옛나라의 옥토인 독항의 지도를 함께 들러가지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자를 보낼 때 연왕이 직접 떠나까지 전송했다고 합니다. 대왕께서는 그들을 만나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여 9번의 예를 갖추고 사자를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현가는 번익이의
목이 든 함을 들었고 진무양은 독항의 지도 상자를 들고 현관을 뒤따랐다. 청계 아래까지 갔을 때 진무양이 너무 긴장하여 안색이 창백해지고 몸을 들었다. 여러 신하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는 듯하자 현관은 진무양을 돌아보며 웃음을 띠고 말했다. 그는 북쪽 변방의 오랑캐로서 이제껏 천자를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사자로서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진나라왕은 우선 진무양이 가져온 지도를 펼쳐보고라 하고 말했다. 현관은 지도를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진나라왕은 지도를 펼쳤다. 지도가 다 펴지자 호리는 비수가 났다. 순간 현관은 왼손으로 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쥐고 찔렀다. 그러나 비수는 왕의 몸에 닿지 못했다. 진왕은 크게 놀라 몸을 뒤로 빼며 벌떡 일으켰다. 하지만 옷소매가 잘렸다. 진왕이 칼을 뽑으려 했는데 칼이 너무 길어 다만 칼집만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는 너무 놀라고 긴장되는데 더구나 칼집에 너무 꽉 끼어있어서 칼을 뽑을 수 없었다. 현관은 급히 진왕을 쫓았다. 왕은 기둥을 따라 급하게 도망쳤다. 신하들은 모두 놀라 멍하니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넛을 잃고 있었다. 당시 진나라 범주는 의전 앞에서 신하들은 아무리 작은 병기라도 휴대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었다. 또한 낭중들은 다나라에 배치된 채 손에 병기를 들고서 왕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전상에 올라갈 수 없었다. 긴급할 때 시군사의 명령을 내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현관은 계속 왕을 추격할 수 있었다. 신하들은 어쩔 줄 몰랐다. 진왕의 손에는 현관을 공격할 아무런 물건도 없었고 오직 맨손으로 현관과 싸움을 벌였다. 그때 왕의 시인 하무제가 가지고 있던 약주무리를 현관에 집어던졌다. 진왕은 막 기둥을 돌아 피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소리쳤다. 대왕, 칼을 등에 쥐고 뽑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왕은 칼을 등에 쥐고 비로소 칼을 빼내게 되었다. 왕은 즉시 칼로 현가의 왼쪽 다리를 베었다. 현가는 불구하되었고 있는 힘을 다해 비수를 왕에 던졌다. 그러나 적중되지 않았다. 칼은 왕의 옆에 서 있던 기둥에 꽂혔다. 진왕은 다시 현가를 공격하였고 모두 6곳을 베었다. 현가는 이미 일이 실패했음을 알고 다리를 쫙 벌린 채 기둥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다. 거사가 실패한 것은 너를 산채로 협박하여 내가 빼앗은 제후들의 토지를 되찾고 그것을 우리 태자에게 보고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서로 현가를 찔렀다. 그러나 진왕은 마음이 오랫동안 몹시 좋지 않았다. 그 뒤 공을 하라고 여러 신하들에게 상부를 내는데 각기 차등을 뒀다. 하무제에게는 한그 미백가를 주며 무제가 나를 사랑하여 약주물을 현가에게 던졌다라고 말했다. 고점리 눈을 읽고 복수를 빌었다. 이렇게 현가는 실패했다. 진나라 왕은 이 사건으로 연나라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조나라의 병력을 전파하고 왕전 장군에게 즉시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왕제는 10월에 연나라 수도를 함락시켰다. 연왕희와 태자단은 정예병을 이끌고 요동으로 후퇴하였다. 대왕가는 연왕희에게 곧 서신을 보냈다. 진나라가 특별히 연나라 왕을 추기하는 까닭은 태자단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단을 죽여 진나라 왕에게 바친다면 진나라 왕은 반드시 노임을 풀고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나라의 수명이 연장되고 사직은 다행히 계속 제사를 받들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진나라 장군 이신이 연왕을 급히 추기하자 단은 연수 가운데 있는 섬에 몸을 숨겼고 연왕희는 사람을 보내 태자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바치고자 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계속 연나라를 공격하였다. 5년 후 진나라는 마침내 연나라를 멸하고 연왕희를 사로잡았다. 다음에 진나라는 천하를 평탄하였고 진왕은 황제를 칭했다. 이때 진나라는 태자단과 현가의 지인과 친구를 체포하고자 하여 이들 모두가 사방으로 도망하였다. 현가의 친구 고점리는 연나라가 망할 때 송자현에 숨어 이름을 바꾸고 남의 집 무섬으로 일했다. 그는 오랫동안 괴롭게 지내는데 주인집 마루에서 계기축을 타는 소리를 들으면 주변을 방황하며 떠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매번 저 사람은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부족하구나 라고 평하곤 하였다. 하인이 그 주인에게 저 무섬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지 혼자서 조건 한 번을 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고점리를 불러 자기 앞에서 축을 타게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잘한다고 칭찬하며 술을 줬다. 이에 고점리는 오랫동안 숨어서 두려움과 가난 속에서 살아보아야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일어나 축과 좋은 옷을 꺼내 차림새를 바꾸고 다시 나타났다. 자리에 앉았던 객들이 모두 놀라서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 대등한 예를 갖추고 그를 상객으로 모셨다. 그가 다시 축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 않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송자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를 불렀고 그 소문은 마침내 진시황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